승우야, 우리 승우. 그날 이순영은 서울 강남의 테크노베이션 본사 면접실에서 2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이었는데 지원자 중 한 명인 최민수라는 청년을 본 순간 순영의 온몸이 굳어버렸죠. 면접 자료를 정리하며 고개를 기울인 그의 왼쪽 귀가 특이하게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 있는 것. 설명할 때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손가락을 펼치는 독특한 손짓, 그리고 생각할 때 오른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아래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이혼 소송으로 잃어버린 아들 승우와 똑같았습니다. 10명의 면접관들 앞에서 순영은 내 아들이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새벽 거리를 헤매며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학교에 전화를 걸며 찾아다녔던 아들이 지금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순영은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줄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순간 순영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20년 된 고통한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4살 승우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의 기억이었죠. 이 만남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줄은 그때 순영도 몰랐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는 이 모자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 놓았을까요? 면접관과 지원자가 된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지금부터 20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을 되찾은 한 어머니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크노베이션 본사 18층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대회의실에 면접용 테이블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자들이 복도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끼고 면접관 테이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서 이런 면접을 수없이 진행해 왔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순영의 시선이 면접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파란 벽면과 깔끔하게 정리된 면접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볼 지원자는 총 12명. 모두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어머, 순영 씨,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옆에 앉은 박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때 인사팀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면접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평범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지만 순영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7번째 면접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민수 지원자 들어오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 178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순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본 순간 순영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면접관들에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일 때 왼쪽 귀의 독특한 모양이 순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귀는 일반적인 귀와 달리 위쪽 귓바퀴가 뾰족한 삼각형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자기소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손을 들어 올릴 때의 그 손짓까지, 저 귀 모양
저 손짓. 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20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 승우에게 있던 특징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승우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왼쪽 귀의 특이한 삼각형 모양, 뭔가 설명할 때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손가락을 펼치던 그 독특한 손짓,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치열한 이혼 소송이 끝나던 그날 법정에서 전 남편이 4살 승우의 손을 잡고 사라져버린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승우야, 우리 승우.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민수를 붙잡고 내 아들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회사 면접실이었습니다. 10명의 면접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박 이사가 순영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순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에어컨이 좀 차가워서요. 하지만 물컵을 든 순영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은 단 한순간도 지원자 민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최민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승우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과 해외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기술력과 국제적 감각을 키웠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순영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아들 승우일까? 지원자님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른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오른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아래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인 것은 순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버릇은 어린 승우가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보이던 특별한 습관이었습니다. 혁신과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대답하며 다시 그 독특한 손짓을 보였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손가락을 펼치는 동작. 순영은 확신했습니다. 지원자님,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막연히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순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승우가 무의식 중에 엄마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것이 운명인 건 아닐까? 면접이 끝나고 민수가 인사를 하며 나가려 할 때 순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순영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혹시 어릴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나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그냥 이력서와 관련해서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순영이 서둘러 둘러댔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에도 순영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지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박 이사가 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순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순영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승우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순영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서 사라진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민수는 테크노베이션의 신입사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영에게는 더욱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면접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최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특이한 삼각형 귀 모양, 손바닥을 펼치며 설명하던 손짓,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던 버릇까지 모든 것이 승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해서 다른 사람을 승우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으로서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제 손은 최민수의 이력서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24세,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부모는 최대현, 김영희. 출생지는 부산. 모든 정보가 승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맞았습니다. 승우가 살아있다면 지금 24세가 맞았거든요. 팀장님, 벌써 오셨네요? 부팀장인 강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신입사원 서류 정리하느라 일찍 왔습니다. 아, 최민수 지원자 말이죠? 면접 때 뭔가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글쎄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랄까요? 처음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민수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을까요? 그날 오후 인사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제가 의도적으로 최민수의 평가를 높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접관들도 그를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최민수 지원자는 기술적 역량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결국 최민수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그의 이름 옆에 합격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은 민수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연히 제가 전화를 받게 됐죠. 안녕하세요. 테크노베이션 인사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입사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승우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심지어 웃을 때의 소리까지. 네, 말씀하세요.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입사 첫날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 네.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목소리가 참 친근하게 들리네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요. 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승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인사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그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출생신고가 늦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부산 병원에는 그때 출생 기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수의 양부모였습니다. 최대영과 김영희. 이들이 결혼한 시기와 민수가 호적에 오른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치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입양하였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사세에 입양된. 승우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수의 입사일이 다가왔습니다. 2주 후였죠. 그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무작정 다가가서 혹시 당신이 제 아들 승우인가요?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틀렸다면? 만약 민수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단서였으니까요. 입사 전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요. 일단은 직장 선배로서 다가가서 그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4살 승우가 나타나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승우는 민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수의 입사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강 부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신입사원 교육이 잘 되었으면 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오전 9시 신입사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8명이었는데 그중에 민수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온 민수를 보니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수입니다. 민수가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다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정말 승우 같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를 하고 각 부서 소개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메모할 때 펜을 잡는 방법,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웃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어린 승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함께 식당에 가는 동안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 씨, 잠시 시간 있나요? 제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입사 첫날인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휴게실로 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파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시는데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승우가 사라진 게 4살 때였는데 혹시 가끔 꿈을 꾸거나 하나요?
뭔가 기억나는 것 같은?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꿈을요. 승우야, 승우야라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바로 제 아들 승우라는 것을. 그가 꿈에서 듣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제 목소리였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밤마다 승우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제 목소리를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민수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하며 지냈죠. 직장에서는 인사팀장과 신입사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안녕하세요, 팀장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승우야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매년 하는 정기검진이었는데 신입사원들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인사팀 업무로 검진센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료진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인사팀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신입사원 중에 최민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특이해서요.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가족력을 모른다고요? 네, 어릴 때 일을 잘 기억 못 하신다면서. 혹시 입사 지원서에 가족 정보가 정확히 나와 있나요? 저는 민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님 성함이 최대현, 김영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혈액형이 안 맞거든요. 혈액형이 안 맞다고요? 네, 민수 씨는 AB형인데 지원서상 부모님은 둘 다 O형이십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했습니다. 승우의 혈액형이 AB형이었거든요. 저는 O형이고 전 남편이 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우가 AB형이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다른 검사도 할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 말씀이세요? DNA 검사요. 의료진분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DNA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본인 동의는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제가 말해 볼게요. 점심시간에 저는 민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였죠. 민수 씨, 건강검진 받으셨죠? 네, 팀장님. 그런데 혈액형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다고요? 제가 AB형인데 부모님은 둘 다 O형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가끔 의심한 적은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도 없고 부모님과 안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민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님과요? 왜요?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다고요? 네, 이혼 소송 때 양육권을 못 받아서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승우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우. 그 이름 제가 꿈에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정말요? 네, 꿈에서 누군가가 승우야, 승우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이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씨. 아니, 혹시 승우야? 팀장님.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팀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DNA 검사를 해봅시다. 확실히 하자고요. 네, 해봅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정말 승우라면? 만약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승우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고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영희 씨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거든요. 그분한테 미안하겠네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만약 정말 다른 분이 친어머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키워주신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을,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니까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팀장님, 만약 정말 어머니시라면 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민수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들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9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작은 몸집은 아니었지만 체온은 그때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그래, 승우야. 엄마가 20년 동안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돼. 양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분께도 말씀드려야지. 숨길 일이 아니야.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니까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 그날 저녁 승우는 양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승우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친어머니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도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밤 승우는 저희 집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이 집에 온 거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밥을 해줬습니다. 승우가 좋아했던 음식들을요. 엄마,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승우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팀장으로 계속 근무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를 지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팀장과 신입사원 관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승우야, 회사에서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엄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가끔 승우가 업무 보고를 할 때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회사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강 부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별일 없는데. 최민수 사원하고 자주 대화하시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회사에 공개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신입사원이라 신경 써주는 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죠. 20년 만에 아들을 찾은 거니까요. 퇴근 후에는 승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엄마, 이 사진 저예요? 승우가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돌 때 찍은 거야. 기억 안 나?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승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좋아했던 놀이와 음식들까지. 승우는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럼 내가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지금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해요. 하지만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승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한 20년의 이야기를요. 김영희 씨와 최대현 씨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승우를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우셨더라고요. 양엄마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대학 갈 때도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야겠다.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을 텐데요. 드디어 김영희 씨를 만날 날이 왔습니다. 승우가 중간에서 주선해줬거든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50대 중반의 단아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정말, 정말 승우 어머니시군요. 김영희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승우가 어머니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승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승우 덕분에 행복한 20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김영희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승우가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혹시 승우를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지인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인이요? 네, 최대현. 제 남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처와는 사이가 너무 나빠서 아이만이라도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분, 혹시 이름이 박재훈이라고 해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박재훈, 제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승우를 김영희 씨 부부에게 맡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영희 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재훈 씨는 전처가 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아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승우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진 거예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고요. 아, 그랬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재훈 씨 말과 아이 반응이 너무 달랐거든요. 승우가 많이 울었나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면서. 그래서 더 애틀하게 키웠나 봅니다. 김영희 씨와의 만남 후 저는 전 남편 박재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왜 승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왜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승우도 궁금해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어. 당시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 그래도 엄마는 20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승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희 씨 부부와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제 승우에게 엄마가 2명이네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관계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동료들에게만 말했는데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진짜요? 최민수 사원이 팀장님 아들이라고요? 네, 20년 만에 찾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영화 같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승우도 회사 생활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회사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숨길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어느 날 승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 회사 동기입니다. 마케팅팀 정수진 씨.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결혼 얘기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고 며느리를 얻게 된다는 것도 신기했거든요. 언제부터 사귀었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도 만나보세요. 정수진 씨는 밝고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승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승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승우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마워, 수진아. 승우를 잘 부탁해.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겨우 찾은 아들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엄마 곁에 있을 겁니다. 승우가 제 마음을 아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아닙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당연한 마음이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생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승우를 잃었던 그날 밤에도 별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승우와 정수진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결혼식 날짜를 6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였죠.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양어머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두 분 다 어머니시지. 김영희 어머니께서도 20년 동안 너를 키우신 분이잖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김영희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승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거든요. 순영 씨, 승우 정장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해요. 승우에게는 어머니가 2명이니까. 김영희 씨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승우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우는 점점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이제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됐거든요. 팀장님, 민수사원 정말 일 잘하네요. 동료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줄 알았는데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승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테크노베이션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거였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합작 사업이었는데 성공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정도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팀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승우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입사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발된 거였습니다. 엄마, 저 선발됐어요. 승우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처음에는 팀장님 아들이라서 뽑힌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실력으로 뽑힌 거래요.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책임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승우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승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엄마.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승우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져다 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승우가 안쓰러워서요. 팀장님이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주시네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승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파트너 회사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꾸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데 사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였거든요. 그때 승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외에 가서 협상하는 건 어떨까요? 해외에? 네,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는 거죠. 사장님이 승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누가 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승우가 자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중요한 협상에 나서겠다니. 승우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괜찮습니다, 엄마.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알거든요. 결국 승우가 팀장과 함께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하고 올게요. 승우가 출장 간 동안 저는 매일 밤 걱정됐습니다. 혼자서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사흘째 되는 날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상대방도 우리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승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정말? 네, 계약 성사됐어요. 처음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큰일을 해낸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승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 사원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장님도 승우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승진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정말로 승우는 특별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입사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한 거였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단기간 승진 기록이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승우가 기뻐하며 집에 왔습니다. 축하해, 승우야.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20년 만에 엄마를 찾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 소식을 들은 김영희 씨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승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정수진도 승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승우의 성공은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못 키운 아들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승우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게요. 첫걸음, 첫말, 입학식, 졸업식,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잖아요. 엄마, 뭔가 아쉬우시죠? 승우가 제 마음을 아는 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표정에 다 나와요. 저도 아쉽습니다. 엄마와 함께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저도요. 이제라도 엄마가 제 성공을 지켜봐 주시니까 더 의미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우의 성공을 자축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영희 씨 부부, 정수진,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까지 초대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승우의 성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아픔이었지만 결국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승우도 저도 그리고 김영희 씨 부부도 모두 성장했고 이제는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승우를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빛나 보였습니다. 승우가 있어서, 새로운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서 말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승우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더 큰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승우의 성공적인 해외 협상 이후 테크노베이션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외 기업들이 협력을 제안해 왔고 승우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제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합니다. 승우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예요. 3년간 미국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멀리 떠나간다니. 3년이나?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승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나를? 네, 수진이도 같이 가고 엄마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요. 미국 이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씨와도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순영 씨, 가셔야 해요. 김영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승우에게는 친어머니가 필요해요. 저는 가끔 놀러 가면 되고요. 하지만 어머님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제가 승우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는 순영 씨 차례예요. 게다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김영희 씨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한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민수 사원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함께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지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까지 공식적으로 파견을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팀장님 같은 경험 있는 인사 담당자가 현지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의 미국 이주가 결정됐습니다. 승우와 정수진의 결혼식을 한국에서 먼저 치르고 그 후에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정말 바빴습니다. 김영희 씨와 저는 매일 만나서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순영 씨, 승우 턱시도는 어떤 걸로 할까요? 어머님이 고르세요. 어머님 취향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고르죠. 우리 승우니까요. 결혼식장을 정하고 하객 명단을 만들고 음식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김영희 씨와 저는 의견을 나누며 함께했습니다. 승우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엄마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우리 승우 결혼인데. 정수진의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승우와 저의 특별한 사연을 들고 나서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정수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으시다니. 정수진이가 복받은 것 같아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승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우야, 정말 행복하니? 네, 엄마.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수진이를 잘 만난 것 같아. 네, 수진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미국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함께 계시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승우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멋있었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너무 멋있어서 그래.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결혼식장에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영희 씨와 저는 나란히 앉아서 승우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정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승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최민수 군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20년 만에 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오늘 두 분의 어머니가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김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가 있겠습니다. 승우와 정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진을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승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김영희 어머니와 20년 동안 저를 찾아주신 이순영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김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승우를 바라봤어요.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나고 저희의 미국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20년간의 추억들을 되돌아봤어요. 승우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거리들, 혼자서 울었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승우를 만났던 그 면접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김영희 씨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순영 씨, 승우 잘 부탁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요. 손자도 봐야 하고. 승우와 정수진, 그리고 저.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승우를 찾아 헤맸던 그 땅이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꿈만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수진도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13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승우를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승우도 되찾고 며느리도 얻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울 기회도 얻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트고 이별의 아픔 뒤에 더 큰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승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미국 땅을 밟으며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미국에서의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승우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IT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끈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했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정수진도 현지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저 역시 다국적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수진이 임신한 것입니다. 엄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승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엄마도 할머니, 양엄마도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영 씨, 나 재훈이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재훈,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승우 얘기 들었어. 너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 있지. 내가 아버지인데. 20년 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아버지,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이 제 동의도 없이 승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김영희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승우를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요? 박재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승우는 내 아들이야. 이제 잘 됐다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아버지 역할이요? 지금에 와서요? 승우가 미국에서 성공했다며? 나도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 순간 제 안에서 20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권리라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20년 동안 승우를 찾아 헤매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울면서 아들을 부를 때 당신은 뭘 했어요? 그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승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박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요? 승우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순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그럼 왜 진작 연락 안 했어요? 승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연락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매일 승우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승우는 이제 제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승우도 아버지가 그립겠지. 그립겠어요? 당신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때 승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승우야, 박재훈이라는 사람 알아?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아버지 말씀이세요? 그래. 승우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아빠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승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시더니 지금 와서요? 그때는 사정이요?
엄마가 저를 찾아 헤매는 동안 어디 계셨어요? 김영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는 동안 뭘 하셨어요? 박재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우야, 아빠도 힘들었어. 힘드셨어요? 엄마보다 더 힘드셨다고요?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김영희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해주셨어요? 승우야,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엄마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 피는 물보다 진해. 피요? 그럼 왜 그 피 때문에 저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왜 엄마한테서 저를 빼앗아 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박재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연락하신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제가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승우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박재훈 씨 들었죠? 승우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순영아, 제발. 제발이요? 20년 전에 제발 하지 그랬어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 기회를 줘. 기회요? 당신은 이미 기회를 다 날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돈이라도 보내고 싶어? 승우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돈이요? 지금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없어도 승우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김영희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승우 자신의 노력 덕분에요. 그래도 뭐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고 싶다고요? 20년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승우아, 만나요? 뭐하러요?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가 싫대요. 그리고 저도 싫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순영아, 끝이에요. 정말 끝이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박재훈의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승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네,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수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아니야, 수진아. 오히려 시원했어. 그동안 많이 참으셨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살면 돼. 며칠 후 김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 씨,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어머님한테도요? 네, 승우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 줬지만. 고마워요, 어머님. 그 사람 참 뻔뻔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맞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순영 씨가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요. 박재훈의 연락 이후 오히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정수진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승우를 닮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되셨어요.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김영희 씨도 미국으로 날아와 손자를 보셨습니다. 우리 승우 때랑 똑같이 생겼네. 정말 그렇죠? 3명의 할머니가 아기를 두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재훈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2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걸음마를 떼는 모습을 보니 20년 전 승우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승우는 실리콘밸리에서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회사였는데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으니까. 정수진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돌보며 늦은 나이에 할머니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김영희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순영 씨, 지훈이 많이 컸네요. 네, 어머님. 정말 빨리 자라요. 내년에는 더 오래 놀러 갈게요. 우리 손자 더 많이 봐야지. 언제든지 오세요. 지훈이도 할머니 기다려요. 순영 씨, 정말 고마워요. 승우 잘 키워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박재우는 정말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승우가 한국 뉴스에 나올 때면 알게 될 텐데 그래도 연락하지 않는 걸 보니 정말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승우를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준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승우와 정수진, 저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날 면접장에서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겠지. 아니면 운명이었거나. 저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승우를 찾으셨잖아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정수진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해요. 승우가 지훈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 우리가 못 받은 사랑까지 다 받고 자랄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승우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며느리도 얻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생겼습니다. 김영희 씨 같은 좋은 친구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약하고 무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기고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당당하고 강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바라보던 야경과는 달랐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승우와 정수진, 지훈이와 함께하는 곳이니까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영희 씨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훈이를 위해 손뜨개 옷을 만들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손자 입을 옷 만들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지훈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때 승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지훈이 울까봐 잠깐 나왔어. 제가 볼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할머니가 봐야지. 엄마도 이제 쉴 때가 됐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승우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찾고, 기다리고, 버티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함께하고, 행복해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승우야. 네,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지훈이가 옹알이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왔어, 지훈아. 지훈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승우의 어린 시절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겁니다. 지훈이를 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뒤에 가장 큰 희망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더욱 값집니다. 승우도, 정수진도, 지훈이도, 김영희 씨도,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야, 지훈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요. 지금까지 20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한 어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장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부터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품는 희망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머나 사연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나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